안녕하십니까, 언페이드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CC 업체들, 로우 코스트 캐리어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오사카행 항공권이 6,000원, 눈물의 땡처리죠. 비행기를 안 띄울 수 없어 옵니다. 가슴 아픕니다. 오사카행 항공권이 6,000원이면 거의 제가 버스비가 어느 정도지? 오사카행 항공권이 6,000원 밖에 안 하니까 눈물의 땡처리죠. 그리고 비행기가 있긴 있고 안 띄울 수 없죠. 왜냐면 기존에 뽑아놓았던 승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를 커버하려면 비행기를 띄워야 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인데 최근 LCC 업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어떤 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연 오사카행 항공권이 얼마냐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 만원, 비쌀 때 7만원, 지금 만원, 대부분 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눌러보면 만원은 아니죠. 왜냐? 텍스가 붙고 뭐 이것저것 붙으면 만원으로는 못 가더라고요. 여튼 지금 굉장히 여행 수요가 급격하면서 이러한 일본행 티켓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의 항공 수요가 급감을 하고 그리고 작년 중순부터 시작된 노일본 영향으로 일본의 항공 수요 역시 급감하고 그리고 동남아 노선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행 수요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CC 업체들의 주요 매출원인 단거리 전 노선에서의 항공 수요 급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패싱 일본, 노일본 영향도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국내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업황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일본 노선 수요 감소에 따라서 공급을 축소시켰고 그리고 일본 노선의 대체 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노선마저도 대부분 노선에서 간편 및 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남아 노선까지 이 영향에 들면서 사실상 LCC 업체들의 주요 매출원이 전부 다 폭삭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주항공 대표 이사분께서 이렇게 탄핵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임원진의 30% 이상의 임금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승무원 여러분 대상으로 했던 무급휴가 제도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주항공 임원진이 받았던 보수가 46억이었고 그리고 19년 3분기에도 11억 원의 보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만약 50%의 임금을 반납한다면 약 23억 정도의 임금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에만 700억 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전체 직원 중 약 25%가 3달 정도 쉰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간으로 175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죠. 제가 왜 3달만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했냐면 직원분들도 한 달 월급으로 살고 있는데 이 3달도 사실 굉장히 긴 편이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3달로 잡았습니다. 임원 임금 23억 세이브에다가 종업원 급여 175억 원까지 세이브하게 되면 연간으로 약 20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영업이익을 제주항공이 1000억 원을 거뒀고 그리고 2019년에는 328억 원을 거뒀는데 그렇게 된다면 200억을 절감하면 BEP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2분기부터입니다. 1분기까지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물론 성수기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이 커지긴 했지만 이 노일본 영향을 받은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월 달부터 매출액이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4분기에 역대급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연간으로 약 10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올해 말이죠. 그렇게 되면 200억 원의 비용 절감은 20%가 작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를 메꾸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LCC 업체 6개 업체들이 모두 다 전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가
희망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FSC 업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역시 희망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쉬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거의 한 달에 10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죠.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티웨이 그리고 에어부산도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최근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항공사별 여객 수송량을 보면 정말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LCC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눈부시죠. 티웨이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거의 90%, 거의 2배 정도의 여객 수송량이 늘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 여객 수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진에어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고 이스타, 에어부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도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결국은 최근 몇 년간 가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에 수송 실적을 보면 역시 지금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주항공은 연간으로 작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결국 1월 달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진에어 역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티웨이는 0이에요. 0. 성장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데 이스타는 원래 볼륨이 작다 보니까 조금 성장했긴 했습니다.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여객 수송량을 보면 역시 일본이 작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일본의 성장률이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었는데 19년에는 노일본, 패싱 일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7년에 사드 때 여객 수요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최근 계속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이 최근 몇 달간 계속 YOY로 성장하던 게 올해 1월달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계속 성장하던 흐름이 2019년 8월부터 패싱 일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이던 게 10월 달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40% 여객 수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역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객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실제 LCC 업체들이 받은 성적표를 보면 제주항공은 재작년에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다가 올해 1,300억 원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티웨이 역시 거의 670억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진에어는 국토부에서 계속되는 제재로 노선을 늘리지 못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폭삭 가라앉게 됩니다. 에어부산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죠. 분기별로 보면 사실 작년에는 전부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패싱 일본 영향으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티웨이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영향을 2분기부터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원래 이런 걱정이 없었고 얼마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티웨이와 진에어, 에어부산은 만약 이러한 여행 수요 급감이 이어진다면 2, 3년 내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LCC 업체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빠졌던 요인은 바로 노패싱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이 적자로 드러나면서 영업 주가가 빠졌죠. 전체 매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는데 올해 4분기에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주항공 역시 전체 매출액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는데 4분기에 이게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일본 노선을 대신할 노선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LCC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대체 수요로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마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영향이 또 동남아까지 영향을 뻗치게 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자 동남아 여행 수요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이쪽의 매출액이 65% 정도 되는데 이들 세 국가 전체가 올해 1분기부터 여행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물론 전에도 여행 수요가 급감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여행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최근에 LCC 업체들의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항공의 노선을 보면 대부분이 이
일본, 중국에 몰려 있고 그리고 동남아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영향을 받으면 결국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제주항공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중국 노선의 회복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문의 답변에 중국 본토 노선 17개 중 5개가 운유에 들어갔고 그리고 전부 비운항 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3월에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비행기를 투입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러한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망을 상반기 3개월 동안은 급격하게 예약률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점차 회복돼서 3분기부터 정상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항공 직원분이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해야 회사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실제로 2019년 4분기에 보면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탑승률 자체만으로 보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P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P가 뭐냐? 바로 프라이즈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를 보면 작년에 5센트였던 게 4센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객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옛날에는 킬로미터당 유상 승객 수로 5센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같은 승객을 실어도 이 객단가가 낮아버리면 사실상 영업이익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티웨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선 객단가를 보게 되면 66원을 받았던 게 올해 4분기에는 48원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항공기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4년 만에 항공기 대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늘어날 때는 무려 8대를 도입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항공기를 도입하면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탑승객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매출액으로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올해 계획을 보면 한 대를 반납하고 맥스기 2대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항공기 도입 순증은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죠.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한 대밖에 도입을 안 하니까 공급석은 낮은 한 자리나 또는 거의 증가를 못하게 되고 탑승객 역시 크게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맥스기를 도입하면서 제주항공이 변화를 기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공시를 통해서 신규 항공기 B737 맥스기 40대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약 5조 원 규모인데 이게 근데 웃긴 게 대당 가격이 약 1250억 정도인데 이게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엄청 싸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약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신기종 투입을 통해서 변화를 기하려고 했는데 이 B737 맥스기를 도입하게 되면 연료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항 거리가 기존 B737 800기 대비해서 더 길기 때문에 싱가포르까지 운항을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잇따라서 B737 맥스기의 사고 때문에 지금 운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운항이 중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운항 가능은 2020년보다 훨씬 늦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50%의 주식을 6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원래 기존에 12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실사를 12월 달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1월 달로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차례 더 연기를 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스타항공은 7년에서 18년에 10%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금은 늘어났긴 했지만 올해 19년 아직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LCC 업체들 티웨이 항공만 경우를 보더라도 비교적 이스타와 티웨이 항공이 규모가 비슷하고 같은 LCC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18년에 영업이익 478억 원을 거뒀었는데 19년에 이게 6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 대입해 봤을 때 이스타항공 역시 19년에 500억 원에서 6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 잠식 상태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고민이 제주항공의 매매 계약을 계속 미루는 일조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가장 또 리스크, LCC 업체들에게 가장 리스크였던 신규 LCC 업체들이 취항하게 됩니다. 지금 플라이 강원은 제주 그리고 대만 노선을 작년 12월부터 취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1월 탑승률이 50% 수준으로 지금 제주항공과 티웨이가 80% 이상의 탑승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탑승률 50%라는 것은 사실상 플라이 강원의 영업이익이 적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신규 LCC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나머지 업체 두 업체는 아직 취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거죠. 지금 하반기에 취항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여행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시일이 늦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거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티웨이 항공의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실적을 보면 1분기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가 2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본 노선 대체 노선으로 생각되던 중국마저 운유에 들어가고 그리고 운항 재개가 불투명합니다. 거기에다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동남아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19년 영업 적자보다 더 심한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자본금이 1888억인데 올해 만약 10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 티웨이 항공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이러한 매각설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순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앞을 내다볼 순 없지만 과거에 비교적 이렇게 수요가 급감했던 시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 이 영향으로 마이너스 66%까지 여행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YOY로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조 효과 때문에 플러스 전환한 것도 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수준의 수요를 회복은 2013년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도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그래도 최소 반년 이상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반기에 회복을 하는 거죠. 이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여행 수요가 더 높죠. 이때보다. 지금 거의 9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행을 더 많이 가죠. 1인당 여행 수요도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노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자연재해고 지금은 국가적인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시기라서 이 영향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잠재돼 있던 여행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